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주는 프로그램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이찬용 목사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울란바타르에 있는 몽골 국제대학교입니다. 다니엘과 여러 사도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 앞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에서는 몽골 국제대학교를 섬기고 있는 권오문 총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멀어요. 춥고도 더운 나라. 어떻게 총장님은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못 모르고 왔습니다. 예, 원래 93년도에 저희가 이제 선교를 나오게 될 때 몽골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넘어가는 시점이었고, 93년 그때. 예. 그래서 사실은 다음 리더십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차세대 리더십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을 제자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몽골을 국가를 변화시키자, 이런 의도 때문에 저희들이 몽골에 파송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 그런 계기가 있으셨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몽골 국제대학교 MIU라고 들었는데요. 학교 소개 좀 해주세요. 몽골 국제대학교는 사실 2002년도에 설립된 국제형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형 대학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사실 영어를 전체 강의를 다 영어로 한다. 예. 두 번째는 또 교수님들이 한 90% 이상이 선교사님으로 돼 있어가지고 세계 한 10개국 이상의 교수님들이 와서 20대부터 80대 선교사님들이 같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10여 개국?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다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맞습니다. 학생하고 교수님 비율은 어떻게 돼요? 지금 학생들도 한 30%가 외국 학생들이고요. 외국 학생들. 예. 교수대 학생 비율은 1대 한 10 정도입니다. 예. 저 인원? 한 600명에서 650명 정도. 학생들? 예, 학생들 650명 돼요. 교수들이 저희가 한 70분 됩니다. 아, 그러면 예. 10대 1 정도? 10대 좀 안 됩니다. 사실 1대 9 정도입니다. 예. 그 다 영어로 수업? 다 영어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예. 학부들 소개들을 좀. 학부는 저희가 이제 몽골 전 대통령이었던 바가반 대통령의 요구가 사실 몽골 사람들 가운데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몽골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글로벌의 시대 속에서 필요한, 그다음 우리가 못하는 그런 실용 학문들을 많이 오픈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부들은 국제 경영, 그다음 호텔 경영, 관광 경영, 그다음은 영어 교육학과, 음악 교육학과, 그다음은 IT, 그다음은 바이오테크놀로지. 다 영어로 수업. 예, 에너지를 하는 이 게 학교 부지도 대통령이 주셨다고.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땅을 대통령한테 좀 요구했습니다. 아니, 여기. 예, 이 협회가 몽골리안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라고요. 네. 몽골의 박사들이 한 2,000명 정도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주의 시대 때는 사실 전체 예산의 7% 정도를 연구로 썼는데 요즘 들어서 거의 못 쓰고 있죠. 그래서 몽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브레인들과 같이 이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요구를 했었고요. 대통령한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겠다고 그러셨나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럼 초기에는 이렇게 크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초기에는 이 땅이 크지는 않죠. 이 땅이 한 6,000평밖에 안 되니까 크지는 않죠. 몽골에서 이런 건물이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왜냐면 몽골 원래 사회주의 나라는 그냥 건물 하나가 대학이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캠퍼스형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 땅을 처음 받아서 사실 이제 처음 여기가 이제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동 쳐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평신도인 총장님이 어떻게 몽골에서 학교를 세우게 되신 거예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와서 저는 원래 몽골에 오게 된 것이 2명의 제자를 키우겠다는 것 때문에 왔고요. 그러다가 희한하게 제가 이런 지역교회를 섬기게 됐었고, 그러다가 제가 길거리 아이들 학교를 세우게 됐었는데. 길거리 아이들은 어떤 이게 몽골이 이제 사회주의 자본주의 되면서 원래 사회주의라는 나라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천국의 세상을 만들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노동자를 하게 되고 여자들이 다 지식인층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동일 월급이었으니까 평등하게 그냥 똑같이 월급 받고 살았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이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혼란기 속에서는 이제 가정이 파괴가 됐는데 가정이 파괴가 되면서 사실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힘이 없는 아이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뭐 아버님들이 이제 뭐 알코올리스틱 해가지고 이제 뭐 패고 폭력적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나오게 됐고. 아니 그 아이들이 여기가 막 저 시골에 뭐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고 또 뭐 30도 더울 때는 이렇게 어디서 길거리 어디서 살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몽골은 사실 겨울 같은 경우가 영하 한 30도, 40도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밖에서 있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몽골은 화력 발전을 통해서 중앙 난방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홀 속에 지하에 맨홀 속에 있다가 거기서 뭐 가스 나오면 거기서 막 뜨거운 물 나오면 거기서 죽고 뭐 따뜻한 물들이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거기 산다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려워졌고 그 안에서 애들이 교육적 기회도 잊어버리게 되고 좀 하시하게 뭐 삶이 좀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세우게 됐는데 그게 97년 9월 달에 세우게 됐는데 이제 2년 후에 몽골 정부에서 좀 그 길거리 아이들의 교육적 방안 요걸 한 발제 좀 해달라 해서 제가 발제를 하게 됐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몽골 대통령을 만나게 됐었고 2년 후에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국제형 대학 좀 세워달라. 그 대통령 그때 발제했던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 대학에 대한 마음이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2주 동안에 한국에 3명의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대학 총장님 어느 분? 예를 들면 저쪽 한동대 김영준 총장님이었고요. 그 김영준 총장님이 그렇게 권오원 총장님을 아끼신다. 그다음은 지금 한번도 국제대학원 대학교에 최한우 총장이 있었고, 그다음 원동현 박사님은 그때 이제 총장이어가지고 3분이 총장님. 그러니까 3분이 오셨다고? 예, 그때 2주 동안 3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꼭 한 국가를 위해서 이 대학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부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좀 사인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왜냐면 사실 저는 그때 사실 신학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플로에서 자금 주기로 하고 사실 그쪽 가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돈을 주던가 땅을 주면 하나님 허락한 사인절을 하겠다 했는데 몽골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땅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네. 그래서 사실은 이 대학은 사실 저하고는 좀 안 맞는 대학입니다. 목사님. 왜냐면 몽골 대통령은 국제형 대학 해가지고 조건을 건 게 전체 강의를 다 영어로 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리고 몽골 대통령은 몽골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박사도 아니었고요. 교수 해본 경험도 없고 또 대학 행정 해본 것도 없고요. 또 제가 사실은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아니니까 제가 언더가 기계공학을 했으니까요. 영어도 또 안 되고. 그 다음은 제가 총장하게 되면 펀드레이징을 많이 해야 되는데 평신도니까 아는 목사님도 없고 또 미국 네트워크, 제가 미국 가본 적이 없으니까 미국 네트워크도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안 맞았죠.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었고 사실 그래서 이 대학을 사실 몽골 대통령은 외국 사람들을 통해서 수준 높은 대학을 해서 여기서 인재를 양성하자. 그렇게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샌드위치 된 몽골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밖에 없으니까 이들을 통해서 한번 하자.
MIU was founded in 2002, and MIU is an international university that many nationalities come here to study. And there are 10 departments so far, and mostly our students are from Russia and Korea, and also from Mongolia for sure, and also other nationalities that is close to Mongolia. MIU is an international university, and all the classes are taught in English. And teachers are mostly from Europe and America and also Korea, and they're all educated with the higher education, and they can teach many fields that are taught at our university. 지금 이 몽골 국제대학교, 예. 몽골 울란바타르 시내에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주로 이 학교, 등록금도 꽤 일반 대학보다 비싸다고 들었는데. 저희 학교는 좀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몽골, 제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이 몽골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몽골에 진짜 필요한데 몽골 사람들이 못 오는 것을 할 수 있어야만 여기서 존경받으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몽골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해봤자 우리도 하는 일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튼 어렵게 영어로 하는 국제형 대학을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목사님. 그럼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 대학을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수들 초청해 왔는데 몽골 애들은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수업료가 2배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낼 만큼 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 2학년 때 얘들이 영어를 못했거든요. 우리보다 못했는데 3학년 되니까 우리보다 잘하는 거예요. 몽골 아이들이. 왜냐면 얘들은 나이가 일단 어리잖아요. 보통 몇 살 때 대학? 그때는 18살, 19살 때 있었죠. 20이 안 돼서. 예. 근데 얘들이 하루 종일 영어로 배우고 또 영어 책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굉장히 빨리 느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학교는 외국 학생들이 막 오니까 무조건 영어로 해야만 대화가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강의만 영어로 하다가 우리끼리 만나니까 이게 한국말이 늘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 영어 못하니까 총장님 내보내달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사인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수님을?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우리 학교 몽골 애들이 한 70% 되는데 얘들이 여기에서 좀 잘 살고 좀 리더십 자네들이 많이 온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아이들이 여기 대학 수업 내기가 조금 어렵고요. 네. 두 번째는 영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국제 경험이 있고 또 리더십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어의 중요성을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돈이 내더라도 우리 학교를 보내는 거죠. 예. 또 우리 학교 졸업생이 한 30%가 다 유학하니까요. 지금 사실은 여기가 이제 대놓고는 못 하시겠지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선교대학이죠. 예. 선교대학. 예. 그러면 이 그리스도 여기 제자들도 길러지나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게 선교대학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교대학은 수업 시간에 성경 과목을 못 가르칩니다. 수업 시간에. 네. 그런데 우리 학교가 화요일 날 이런 데 우리가 오픈 펠로십 서비스를 한다. 그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녁 5시간에.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의 기독대학들은 가보게 되면 막 신문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네. 여기는 자기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가 몽골은 스튜던트 케어 프로그램 해가지고 교수가 꼭 학생들을 상담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교수 한 명당 10명에서 15명을 상담하는데 그러면 집에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처음으로 오픈하우스를 우리 학교가 15년 만에 처음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 과를 다 소개했는데 한 300여 명이 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 딱 한마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MIU가 좋은 점은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굉장히 친근한 것 같다고. 몽골의 다른 대학들은 강의만 하고 그냥 교수가 학생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온 교수님들은 자기네들이 전문성 가지고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학생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잖아요. 몽골에 이제 처음 오셔서 제자를 삼겠다는 뜻을 가지고 이 땅을 밟으셨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하나님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는 대학 때 제가 CC 활동을 했고 제가 IBF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1대1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속으로 보고 이건 제가 잘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거로 왔는데 제가 일반 지역교회를 목사님처럼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건 뭐냐면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자꾸 시키니까 제가 어렵습니다. 뭐 학교 설교 제가 길거리 아이들이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또 더군다나 제가 대학 때 보니까 제가 고아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깨어진 가정을 제가 잘 아는 것도 모르고 가정사역 해본 것도 아니고 제가 기계공 나오니까 제가 뭐 사범대 그런 교사 자격증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농장도 해봤거든요. 농장? 예, 농장 해봤습니다. 무슨 농장이요? 왜냐면 길거리 아이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얘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구걸이나 아니면 훔치는 거거든요. 아,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한테 안 좋은 건 뭐냐면 지식도 부족하지만 그들이 사는 삶의 행태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단 제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뭐 금요일 날은 매주 금요일 날은 시험 보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르친 거 시험 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남들이 앉는 거, 뭐 싫어하는 거, 화장실 청소하게 되면 점수 주고, 달란트 주고. 그 다음은 일주일에 2번은 제가 데리고 와서 농장에서 같이 거기서 일하고. 그 농장이 무슨 채소 같은 거? 예, 그걸 심었죠. 감자 심고 채소 심고. 그래서 얘들을 땀 흘려서 자기들이 수확하게끔 만든. 그래서 우리가 뭐 옷 주고 뭐 줘야 되는데 공짜로 안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달란트 시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교사들이 다 달란트 팔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들이 받는 거예요. 뭐 텍스트북 받고 뭐 노트 받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로 받게끔 하고, 뭐 풍요시키고, 뭐 그런 거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농장 해본 것도 없고, 그 다음은 대학 제가 해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랑 어렵다고 느끼는 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는 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도 안 해봤고, 능력이 안 되는 걸 자꾸 시키니까 제가 어려워요. 프로테우심이요. 구원사요. 농가하고 경험이 있어요. 기계공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우물 파고, 담치고, 돌 메고. 농장에서. 예, 우리 비닐하우스 쳐보고, 뭐 다 해봤죠. 사역을 하시면서. 예. 하나님 이러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 하시고 능력을 체험하시는 것 간증하시고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아, 그건 많죠. 예를 들면 딱 떠오르는 것은 제가 일단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로컬 처치를 딱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교회 사역이 왜 재밌었냐면 제가 대학생들만 만났었는데 이런 지역 교회를 하니까 조그만 애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오니까 이게 가족 같은 그래서 그 포근하고 이게 너무 좋았고 매일같이 우리가 1시에 모여가지고 같이 전도로 다니고 그래서 한 지역 탁게 돼가지고 어느 지역에 예수 영화 딱 준비해놓고 2명씩 짝짝가지고 다 보내가지고 거기다 해놓고 거기 제가 콜링하고 그럼 막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주일날 막 10명씩 나오고 그 다음은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 철야를 하는데 우리가 제자훈련해가지고 6시 모여가지고 밤 12시까지 항상 그랬거든요. 그리고 애들 그 교회에서 같이 자고 그랬더니 서구 애들이 얘가 미쳤구나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24명이 해가지고 그때 12명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12제자라는 막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새로운 것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헛수오양가 학교 어떤 학교예요? 예, 저희 학교는 2011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예,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를 해서 학교 수업도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학교 행재정도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현재는 초등학교고 중학교 과정까지만 있지만 이곳 교육부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네네. 그럼 지금 학교 학생 수하고 어디 과정까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유치원에는 28명이 재학 중에 있고요. 예,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해서 88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네네. 고등학교까지 인가는 받았죠. 네네. 예, 그렇군요. 우리 헛수오양가 학교, 학교를 세우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예, 맨 처음에 저는 이 학교에 부임을 한 게 아니라 울란바타르시 성근 하이르항에 있는 밝은 미래학교 교장으로 몽골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게 언제예요? 2007년입니다. 네. 그곳에서 3년 반 정도 교장직을 수행을 하다가 2011년에 이 학교를 설립해서 이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헛수오양가, 이것은 주로 어떤 아이들이 우리 학교 다녀요? 네, 이 지역적 특성이 탄광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이 탄광을 기초로 해서 설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좀 가난하고 환경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부하다기보다는 가난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탄광 그러면 한국에서 탄광 막 깊은 산, 높은 산, 아주 깊은 갱도 이런 거를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쪽 탄광은 어때요? 이쪽 탄광은 한국과 같이 땅속 깊이 탄이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30m 내지 40m만 들어가도 탄이 묻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높은 산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평지 같은. 예, 평지에도 있고 약간 군흥지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30-40m만 들어가면 석탄이에요. 예. 그럼 어디다 떼요? 이쪽에서 나는 석탄은 유연탄입니다. 유연탄이요? 예. 한국에는 주로 무연탄이 나는데 이쪽에는 유연탄인데 석탄 안에 기름기가 잔뜩 먹어 있는 유류가? 예, 기름기가 먹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탄은 수도 울란바타르 시의 변두리 가난한 사람들의 가정 연료로 이용되어지고 있는 석탄입니다. 그럼 그 가정에서는 주로 이렇게 겨울이 기니까 몇 월까지 떼게 되죠? 한국 사람들 같으면 사실은 9월 달부터 또 연탄을 떼야 되는데 워낙 추운 곳에 적응되어진 사람들이라서 10월 중순이면 연탄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3월 말, 4월 초까지 연탄을 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 연탄? 연료죠. 가정용 연료를 채굴하는 광산 지역이에요. 네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 대부분 그 학교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그 업에 종사를 하게 되나요? 저희 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예,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교육비를 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가난한 아이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간 몇몇 아이들의 부모가 광부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 지역에서 살만한 아이들이기는 해요. 완전 빈민촌은 아니고. 살만한 아이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비를 제대로 못 내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우리 지금 교육하시면서 여기에서 정말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 어떤 필요성 어떻게 느끼세요? 사람들은 많이 보고 많이 느껴야 꿈도 꿀 수 있고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건데 이 지역이 울란바토르 시에 있는 외곽 지역이고 광산촌이고요.
또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시내로 나가는 거가 빈번하지 않고요. 아, 여기에서도? 예, 그렇게 예. 멀진 않은데요. 1시간쯤? 예,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역적 특성으로 울란바토르에 나갈 일이 없는 거죠. 또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문화시설도 부족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보고 느끼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이는 그래도 많은 교육 때문에 꿈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오래전에는 꿈이 뭐냐 그러면 꿈이라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미래를 바라다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이 아이들에게 자기의 미래 삶을 어떻게 계획해 나갈 건지 그런 걸 보게 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아이들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주변에도 뭐 다른 학교들도 있고 네네. 다른 학교하고 어떤 차별, 구분되는 점 그런 것들이 혹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듯이 학교 교육이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열심히 전달하는 것, 네. 또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거가 학교의 교육 목적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 교육, 자신과 사회와 국가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모토로 해서 인간다운 인간 교육을 시키는 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성을 네. 강조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가 이 지역사회에서 무슨 학교 무슨 대항이 있어요?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희도 결과를 보고 놀랐는데 작년에 결과가 보고 나왔습니다. 4학년 아이들이 학력평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 아이들이 학력평가를 했어요. 몇 개쯤 있죠? 저희 학교까지 해서 지금 5개 학교입니다. 5개 학교 중에서 4학년 아이들. 예, 4학년 아이들 학력평가를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한 번도 학교 교과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을 강조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공부해야 하는 목적,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강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작년 가을 결과는 이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결과를 냈습니다. 다른 학교도 사립학교들도 있고 뭐 경쟁력 있는 학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립학교도 있기는 하죠. 네, 근데 우리가 네. 그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자기들 스스로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렇겠군요. 네. 학생들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기에는 네네. 울란바토르 시내 나가기도 좀 접근성이 있지 네네. 않고 네네. 어때요? 이 학생들 꿈 이야기들. 이제 이 다음 네.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계획할 것인가 그것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관 방문 교육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예. 이 도시에 있는 또 울란바토르 시내에 있는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그 기관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또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를 가서 직접 견학해서 보고 교육을 받고 하면 아이들이 나는 이 다음에 어떤 아이가 되겠다 하는 꿈을 꾸게도 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유명 인사를 초청을 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게 되었는지 그 사람의 인생 계획을 들어보면서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견학하기도 하고 유명인사를 예, 초청.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갈 때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몇 명쯤 어떻게 데려가세요? 학년별로 네.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기관이랑 협의를 해서 가게 됩니다. 네. (20세기) 말 몽골은 이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한 시점인데요. 실업과
굉장히 무슨 가난을 겪고 있다. 네네. 몽골 상황은 어떠세요? 예, 몽골이 이제 1991년 러시아로부터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완전 독립을 했지만 러시아가 이 나라를 속국 아닌 속국으로 삼았을 때는 모든 공장이라든가 모든 설비 부분에 매니지먼트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다 러시아 사람들이었죠. 아, 그 고위 관리들. 예, 고위 관리들은. 한 70년쯤 지배받았다고. 그렇죠, 70년이죠. 아, 근데 러시아가 이제 몰락하면서 또 이 사람들이 전부 철수를 한꺼번에 해버려서 91년에. 예, 일시적으로 몽골이 국가가 마비 상태에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몽골에는 산업이 없습니다, 지금. 산업이 없다 보니까, 직업을 갖는다든가, 또 경제를 돌릴 만한 그런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런 산업시설이 없다 보니까 많은 실업자들이 배출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 어려움이라는 건 늘 약자들이 먼저 그렇죠. 네네. 그 중에서 또 이제 어린아이들이 네네. 고통일 텐데, 그 어린아이들, 어떻게 그 고통, 고난, 사회적 약자인데요. 네. 어느 나라나 가난한 나라는 마찬가지로 교육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 게 특징이고요. 예. 또 지금은 많이 상황이 나아졌지만은 이제 먹는 아이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 예. 그다음 이제 건강에서 많은 위험 사항에 처해지는 것들이 큰 문제이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교육 사업에 뛰어들으셨어요. 네네. 선교사님, 이유영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는 교육. 네. 어떤 교육이세요? 저희 학교 모토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뭐 많이 들어본 말이기도 하고요. 예, 사람다워야 사람이 다 사람이냐? 예.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네네. 예. 이거를 다른 말로 조금만 바꿔도 돼요. 남자라고 다 남자냐?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다. 아버지라고 다 아버지냐?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온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예를 들면 예수님이시겠지만. 네네. 아이들이 세상 지식도 많고 세상에 관련된 학문적 지식이 많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많은 지식을 획득하고 그것을 다시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인성교육이 먼저 말씀을 하셨군요. 예. 그러면서 이 지역에 꽃 씨앗을 나눠주는 네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광산촌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많이 메마른 사회입니다. 몽골 지역 여기가 또 예. 시내를 들어가 봐도 나무가 몇 그루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아이들과 지역사회 사람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서 꽃씨를 제공을 해서 길거리고 빈 공터고 꽃을 많이 심으면 아이들이나 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순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꽃씨 나눠주기 보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역 이제 꽃이 나눠주고 지역과 관련된 다른 일도 하시는 일들 있으세요? 어떻게든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가는 학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그것밖에 없고요. 그게 최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 또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강의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강의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하죠. 예.
지금 우리 이 국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 네네. 성경은 어떻게? 예, 저희 학교에서도 성경은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의 위반이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법에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들의 모든 생활 패턴이라든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방식 또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특별 활동들은 성경에 기초한 특별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성경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아이들이 행동하는 원리,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행동의 기초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Дэлхийн гэхээр манай сургуулийн багш нар маань хүүхд бүртэйгээ нэг бүрчлэн тулж харилцдаг. Тэгээд хүүхд бүр нь ерөөсөө нэг хичээлээсээ хоцордгоо бүгдээрээ л тэр хичээлээ яг өөрийн гэсэн юм бүгдээрээ сурж авдгаараа онцлогтой ба. Миний мөрөөдөл бол ерөнхий сайд болох. Тэгээд энэ улсад хизээж байгаагүй тийм сайн ерөнхий сайд болоод улсаа бүр өндрөөс өндөр төрөхийг хүсдэг. Миний мөрөөдөл бол. За манай ах суян сургууль хасрээд цэцэрлэг бол налах дүүрэгт одоо зах хэмжээний нөлөө бүхий тэгээд одоо бас үр дүнтэй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даг олон одоо шинэлэг одоо ажлууды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аараа онцлог байдаг. Их уян багшийнхаа хувьд бол би ингэж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болсондоо маш их баярлдаг. Би боловсролын одоо системд одоо 40 гаруй жил одоо ажиллаж байгаа. Тэгээд ингэ тэтгэвртэй гарсан ч гэсэн одоо би бас энд ингэ багштайгаа хамтраад ингэ ажиллах одоо урилгыг хүлээж аваад дөрөвдөх жилдээ одоо хамтарч ажиллаж байна. Багшийн маань хувьд бол сургууль хүмүүжүүлэх одоо бидний бүхий л одоо зөвхөн одоо хичээл заах цэцэрлэ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ахаас гадна амьдралд маань ямар их одоо зүйлийг хийдгийг бол би үнэхээр энэ агуу хүнтэй хамт ажиллаж байгаадаа бол 학교를 운영하는데 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세요? 예, 학교가 앞으로 계속 커져야 되거든요. 마스터 플랜도 있고, 그러려면 학교 캠퍼스도 커져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학교 건물도 지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당장 내 9월이 새학년 새학기거든요. 그럼 새학년 새학기에 한 학년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한 학년이 다시 들어오면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학교 바로 옆에 개인 집을 구해놓기도 해놓고 또 정부에서 불화받은 땅이 조그맣지만은 땅도 있기는 해요. 여기에 새 건물을 지어야만 합니다. 건물을? 예. 새로운 학생들이 9월 학기 시작되는 수 있도록 공간이 필요하다. 네네.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네. 이 시청자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네. 우리 이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부탁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복음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또 몇몇 선교사님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갈등하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성령에 충만해서 함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교장선 내일 위해서 공연 민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히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이름 가득 크게 임마 시켜! 나는 가질 수 있네 내 이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바보라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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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디아스포라를 만나다!